저도 결혼식장에서 하긴 했어요. 결혼식장에서 했는데 저는 결혼식 할 때 제가 있던 그 결혼식장에서 근데 제가 결혼식 날 새벽에 전화가 온 거예요. 메이크업 샵에서 누전이 돼서 모든 전기가 다 내려간 거예요. 결혼식 날 당일날 신부님들 막 앉아 계신데 그래서 저는 결혼식 날 거기서 안 하고 집에서 이제 제 아는 친구 불러다가 제가 메이크업하고 헤어하고 이거를 시켰어요. 집에서. 이거 하다 말고 이거 다 풀르고요. 정말 갖은 헤어 도구들 그걸 다 챙겨갖고 막 쫓아갔었어요. 이게 다 휴지가 다 나가버려서. 그래서 다시 결혼을 한다.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새 뭐 노웨딩 이런 것도 있긴 한데 너무 좋은 건 왜 그 조금 비싸긴 하지만 그 하우스를 개조해서 축제처럼 하는 거 있죠. 그리고 예식도 아침 일찍부터 말고 뭐 한 2, 3시 정도부터 3시 요 정도부터 시작해서 좀 나이트 웨딩이 그런 정원 같은 데에서 전구들을 쫙 해놓고 정말 파티 형식으로 드레스도 막 칠려면 이거 말고요. 정말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게 뒤에 트레인 막 이런 거 말고 이렇게 막 왜 드레스 이렇게 조금 H형, H 드레스라고 하고 아니면은 뭐 머메이드 뭐 요런 드레스 입고 같이 와인 파티 하면서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저희 딸도 그렇게 결혼을 시키고 싶어요. 이 문화가 앞으로는 바뀌긴 하는데 지금은 보세요. 웨딩홀 같은 경우는 11시, 12시, 1시, 2시, 3시 계속 하객들이 있잖아요. 요새는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이제 뭐 한 2시간 터울로 조금 하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시, 뭐 1시, 3시 그러면은 하객들 막 그냥 공장이잖아요. 웨딩홀은 그냥 결혼 쫙 끝나고 또 다음 타임 완전 공장형이잖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웨딩홀을 운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하루에 만약에 4타임을 한다고 하면 4타임을 해서 200명씩만 왔다. 그래도 그 비용이 얼마예요? 그러면 800쌍에 대한 음식값이 나간 거잖아요. 근데 하우스 같은 경우는 많이 받아야 하루에 2팀이란 말이죠. 근데 하우스 웨딩은 또 많이 못 받아요. 그러면 100에서 많이 받아야 150, 보통 100명 정도 받는데 그러면 하루에 200명이거든요. 이게 수익이 봉사하는 데가 아니라 여기도 수익을 챙기는 곳인데 이익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뭐 너무 막 이렇게 플라워 장식도 막 뭐 거의 뭐 1,000만 원 가게 이런 거 하지 말고 그야말로 파티 형식으로 해서 음식값을 조금 더 내더라도 그런 게 더 자연스럽고 멋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더 기억에도 남고 보세요. 원판 사진 자 부모님들 뭐 가족분들 오세요. 그 줄 서갖고 찍는 거 나중에 그거 보면 우와 물론 추억은 되지만 우와 이런 사진이 있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결혼 원판 사진은 어쩔 수 없이 찍을 수밖에 없는 게 하객들을 같이 찍을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찍는 건데 제가 말씀드린 그렇게 하우스에서 정말 축제 파티처럼 하면 정말 스냅을 막 하객 한 분 한 분 이렇게 쫙 포커스 맞춰서 찍으면 그 하객분들도 나중에 약간 미니식으로 그분들 나온 거 위주로 해서 돈은 들겠지만 해서 드리면 그분들도 요새 모두가 다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면은 굉장히 기억에 남는 예식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예식을 조금 저는 만들어 보고 싶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그 조금만 교외로 나가면 펜션 같은 데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뭐 가평까지는 안 가더라도 뭐 남양주 조금만 내려가면 펜션 같은데 그런 데들도 있고 근데 그런 데는 이제 주말에 손님 받아야 되니까 아마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죠. 그런데 어찌됐든 그런 곳들 아니면은 뭐 저쪽 성남 이쪽으로 내려가시면 갤러리 같은 데들도 있어요. 네, 갤러리 같은 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요새 뉴스에도 나오던데 그 대형 베이커리 카페 되게 안 되거든요. 그런 데 가서 해도 되죠. 베이커리 카페들이요. 이런 소문도 있었어요. 돈이 많으신 분들이 이거를 증여를 하면 증여세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베이커리 카페를 하나 크게 장사 되든 말든 오픈을 해서 자식 명의로 해서 그런 식으로 돈을 이제 증여를 한다. 근데 증여하면 뭐예요? 장사도 안 되고. 근데 만약에 뭐 장사 꼭 필요 없어. 나는 증여를 이런 식으로라도 그 땅을 위해서 하고 싶어. 그럼 놀리는 것보다는 그런 데서 정말 그런 스몰 웨딩, 파티 같은 웨딩 하면 괜찮네요. 너무 좋죠. 베이커리 카페들 너무 많잖아요. 이게 다 퀘스천이에요.
자, 그래서 이 행사가 맞는 건가 싶더라. 맞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아, 다 그랬으니까 맞아. 그냥 이게 퀘스천이라기보다 결혼식이네. 갔다 와서 밥 먹었네. 아니 밥도 못 먹고 왔네. 부주금 얼마가 뭐 요 정도에서 멈췄다면 요즘에는 굉장히 다 생각들이 다양화되고 되게 효율적인 거를 좋아하고 다 이렇게 변했잖아요. 그러면 꼭 그렇게 웨딩을 안 하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정말 아니면 그런데 나가기가 어려우면 호텔 같은데 왜 이렇게 그 룸 같은 거 제가 예전에요 되게 오래전이죠. 한 30년 된 얘기인데 우리 모두 누구나 결혼식장에서 하던 그 시대예요. 근데 저 친구 중에 하나가 호텔에서 결혼을 할 거야. 그래서 호텔 근데 친구들을 안 부른대요. 친지들만 부른대요. 그래서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 아 남자가 재혼인가? 이런 의심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친한 친구니까 거길 갔었는데 이 친구는 정말 그때 그 심플한 드레스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복을 입었고 그 왜 호텔이 이렇게 왜 그 룸으로 이렇게 만들잖아요.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룸으로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때 한 40명 정도 들어가게끔 룸을 만들어서 이렇게 긴 테이블 놓고 앞에 신랑 신부 있고 그래서 그때 결혼을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와 이런 결혼도 참 색다르네 라고 느꼈던 적이 있어요. 그땐 제가 웨딩을 안 할 때였거든요. 그때가 한 30, 제가 웨딩한 지가 25년이니까 30년 전이네. 그래서 근데 모두들 이상한 거 아니야. 이상한 거 아니야. 몰래 둘 다 한 번씩 다녀와서 몰래 도둑 결혼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의 눈초리를 봤었단 말이에요. 근데 절대 아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앞으로도 호텔 같은데 그렇게 정말 오실 분들만 모아서 도심지 호텔들이 있으니까 좀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파티처럼 하는 그런 게 꿈이지만 뭐 여건상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호텔 같은데 룸 하나 빌려서 그러면 웨딩홀에 요새 대관료만 막 1,000만 원, 2천만 원 하잖아요. 비싼 데는 막 2,500 막 이렇게. 그런데 룸 빌리는 건 그렇게 대관료가 안 비싸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아요. 호텔 분들이 좋아하시겠죠? 아, 그리고 그 뉴스에도 뭐 노웨딩 나오기는 하지만 그래도 세레모니는 해야 되잖아요. 사실 둘의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데 노웨딩은 아닐 것 같아요. 결혼식 안 하고 그냥 둘이 산다? 그냥 그 혼인신고만 하고 보다는 정말 작게라도 정말 웨딩을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은 그냥 정말 그 친가족들만 모아서 뭐 정말 서로 반지도 주고받고 요런 어떤 그런 세레모니 같은 게 그래도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제 주변 분들한테 다 물어봐도요. 결혼 정년기에 계시는 분들 이렇게 제가 여쭤봐도 결혼은 할 거예요 라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근데 결혼식에 대한 그런 형태는 말고 조금 다른 결혼하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파티 형식의 저녁 나이트 예식 이런 거는 요새 젊으신 분들이 참 좋아하겠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경험을 했을 때 그런 예식은 두고 와, 난 공장형 그런 거는 정말 기억 하나도 안 나거든요. 근데 그런 파티 형식의 예식을 했을 경우는 되게 추억에 많이 남고 두 분이 나중에 노부부가 됐을 때 뭐 그때까지 살지 안 살지 모르겠지만 노부부가 됐을 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흐르는 강물처럼 그 영화처럼 흐르는 강물을 앞에 이렇게 벤치에 둘이 앉은 뒷모습을 이렇게 하면서 맞아, 우리는 예식을 그렇게 했었지 라면서 옛날의 추억도 다듬고 뭐 자녀분들 다 결혼 출가시키고 그런 모습들이 자꾸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앞으로도 다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되게 너무 멋있잖아요.